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를 샀는데 당신 앞에 놓인 도로가 왕복 1차선 시골길 뿐이라면 어떨까요? 시속 300km로 달릴 엔진이 있어도 결국 앞차 꽁무니만 보며 기어가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마주한 비극이 딱 이렇습니다. 연산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빨라지는데 정작 그 데이터를 전달할 통로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메모리 벽이라 부릅니다. 이 거대한 벽을 부수기 위해 탄생한 괴물 같은 메모리, HBM.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이 좁은 통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왕좌를 차지했고 누군가는 판 전체를 뒤엎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목줄을 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화려한 GPU나 오픈 AI의 똑똑한 모델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냉혹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죠.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기술의 한계는 더 이상 계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연산장치가 아무리 1초에 수조 번의 계산을 끝내도 그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주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시스템은 멈춰서게 됩니다. 밥은 산더미처럼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너무 작아서 한 번에 한 알씩만 먹어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조 원을 들인 데이터 센터는 그저 전기를 잡아먹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절망적인 속도의 한계를 깨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일반 D램이 넓은 평지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 단지라면 HBM은 그 아파트들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초고층 빌딩입니다. 단순히 높게 쌓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 층 사이에 수천 개의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위아래로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르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BM은 GPU라는 연산장치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일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니 데이터가 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통로는 수천 개로 늘어나니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냥 기존의 D램을 더 많이 꽂으면 되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수평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발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HBM은 일반 D램에 비해 대역폭은 수십 배 늘리면서도 전력 효율은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대신 만드는 난이도가 지옥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고 그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패키징 공정은 이제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AI 시대에서 HBM은 여러 부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HBM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 세계의 AI 서버는 가동을 멈춰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도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이 메모리를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었지만 승자의 자리는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싸움에서 가장 유리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반도체 강국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HBM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지구상에 단 3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AI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묵묵히 길을 닦아온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해자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그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히 성능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속도의 함정에 빠진 AI를 구원할 이 적층 메모리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순위 다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자는 견고해 보이지만 산업의 판도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변수는 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압도적인 깃발을 꽂은 주인공,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흔히들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에서 1등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HBM이라는 특수 전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HBM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단 한 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GPU 옆자리를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즉 생태계의 혈맹을 누가 맺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에 매달릴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적층 메모리의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걸 어디다 쓰냐 하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남들이 이제 막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할 때 하이닉스는 이미 양산 경험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의 성벽을 쌓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현재 주력인 HBM3와 차세대인 HBM3E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반도체는 설계도만 있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칩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즉 수율의 벽을 넘지 못하면 찍어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지옥 같은 수율의 계곡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물량을 사실상 도맡아 가져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뜨겁지 않으며 가장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HBM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판매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규격대로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누구나 사가는 기성품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맞춤형 주문 제작에 가깝습니다. GPU 설계 데이터와 메모리 배치 구조를 긴밀하게 공유해야 하기에 한번 파트너십이 맺어지면 다른 경쟁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구축한 이 견고한 동맹이 단순히 기술력 차이를 넘어선 구조적 해자가 된 이유입니다. 반면 1위의 자리를 위협받는 경쟁자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마이크론이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HBM은 돈을 들이붓는다고 곧장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 아닙니다. 칩을 쌓을 때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적층 구조에서 생기는 미세한 휘어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사소해 보이는 노하우 한 끝이 수조 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수율 문제로 고전하며 공급 시기를 조율할 때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세대인 HBM4의 표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라는 무기를 타고 더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일까요? 하이닉스가 영원히 이 병목 구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독점자로 남게 될까요? 시장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공급망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있으며 하이닉스의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대항마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산업의 거대한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기묘한 변곡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의 기술력과 양산 능력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의 압승이지만 HBM의 세대가 올라가고 기술의 본질이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경쟁의 문법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누가 더 잘 쌓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거대한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틈새에서 잠자던 거인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좌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터는 이제 패키징과 로직이라는 낯선 용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BM 경쟁이 누가 더 정교하게 메모리를 쌓느냐는 적층의 미학이었다면 다가올 다음 세대부터는 판의 성격이 아예 바뀝니다. 바로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공정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 연산 장치의 영역을 일부 흡수하며 시스템 반도체와 한 몸처럼 섞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무서운 카드가 등장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모두 한 지붕 아래 둔 기업입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TSMC와 손을 잡고 철저한 분업 생태계를 구축해 현재의 승기를 잡았다면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구조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여러 회사를 거치며 발생하는 물류 비용과 소통의 오류, 그리고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와 메모리 1위 하이닉스가 전례 없는 기술 동맹을 맺은 것은 역설적으로 삼성이 가진 이 수직 통합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방증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인에 맞서기 위해 각 분야의 1등들이 어깨를 맞댄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하이닉스에 뒤처진 수율과 양산 경험을 빠르게 회복하고 이 통합 솔루션의 효율성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순간 시장의 무게추는 다시 한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는 시나리오지만 기술의 진화 방향이 시스템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어느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 지구적 연산혁명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병목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상인이었듯 인공지능 시대의 부는 화려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를 장악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그 통로의 가장 핵심적인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기업 간의 순위 다툼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산업의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그 장벽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의 해자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현재 1위가 가진 선점 효과와 후발주자가 노리는 구조적 반격, 이 팽팽한 긴장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진짜 동력입니다. AI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고 데이터를 실어나를 고속도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HBM은 이미 AI 성능을 결정하는 기술적 표준이 되었고 현재의 왕자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대가 바뀌고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조적 변수는 언제든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목 구간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경제학의 오래된 법칙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술적 필연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병목을 해결하는 자가 부를 독점하고 그 부의 재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도태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목줄을 쥐인 이들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판은 짜여졌고 변수는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